예,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엄청 요동을 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요동치는 것 같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구도가 잡혀 있는 게임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그 최측근 예. 선거 참모 아주 그 31~32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홉 힉스. 네, 홉 힉스. 예, 저기 그 선글라스 낀 여성 그 소통 담당 예. 참모인데 오늘 코로나 판정 났거든요. 그럼 트럼프 격리 좀 예, 당하겠네요. 오늘부터 격리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원격에서 업무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자가격리인데 앞으로 2주니까 이제 저기 두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네. 그 두 번째 토론이 15일인가? 15일. 이게 딱 저스트. 자스트하구나.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인가? 지금 미국이 오늘 1일인가요? 2일인가요? 미국은 1일이죠. 1일 밤이죠 지금. 1일 밤. 뭐 16일로 서서. 옮겨질 수도 있고. 아. 예. 10월 15일이죠 두 번째가. 10월 15일. 예. 15일 하면 16일 날 열리겠네. 그래서 이 홉 힉스가 이제 코로나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가격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너무 업됐다는. 예, 아드레날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번에 그 1차 토론도 보면 그렇죠. 예. 엄청 아드레날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쿨다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저는 트럼프가 심지어 코로나 걸려도 이번 대선엔 큰 지장 없다. 그럴 수 있죠. 저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격은 할 비방이나 텐데. 공격도 나오고 비방이 나오겠지만 예. 아니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세팅이 된 게 있어요. 특히 오늘 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뭐 여론조사가 기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예. 것도 있지만 예. 그 여론조사에 좀 잡히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사실은 승부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걸 한번 쭉 예. 사실은 우리 백문 선생이 휴일 동안 쉬면서 출입도 많이 하고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예. 그 예를 들어서 9월 29일 날 그 저기 어디야 토론. 예. 929 토론만 해도 CNN 같은 데는 뭐 바이든이 잘했다라는 게 60%,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게 28%다 뭐 이렇게 떠들지만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 특히 뭐 하버드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꼭 트럼프 진영이 아니라 트럼프가 좀 잘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한 2, 3%에서 5% 더 잘한 것 같다로 나오는 게 포버스에서 예, 그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CNN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상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지금 미국 대선 구도에 있어서의 유권자 심리가 딱 구조가 이미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보질 않으면 토론을 해독을 못해요. 왜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했는가. 그렇죠. 예. 오늘 좀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의상 양쪽 다 아주 이번에 굉장히 그 작거든요. 양쪽 다 이제 라스무센 같은 걸 보면 결국은 지지율이 다이다이예요. 그래서 팽팽하죠. 아주 팽팽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로 보면 후보 지지율로 보면 양쪽 다 46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골수가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높는 게 아니고 상당히 더 높죠. 이거는 저의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장 나가는 사람을 골수로 규정을 하고 나갈 동 말동한 사람을 친이라고 규정을 하면 트럼프는 골수와 친이 30%포인트, 16%포인트. 그렇죠. 바이든은 골수와 친이 20%포인트, 26%포인트라고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제가 그냥 느낌으로 때린 저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을 상당히 많이 관측한 그 관측을 가설적 숫자예요. 사실은 저는 트럼프는
골수가 비중이 더 높고 30보다 훨씬 더 음. 높고 바이든은 골수가 비중이 20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크죠. 후보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지금 상태를 봐서. 예, 예.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열성 투표층으로 음. 보면 그러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요. 대선 투표율이 한 50%대 후반입니다. 후반입니다. 예. 2016년에 전체적으로 56%. 56%고. 그 전에 20년대 저기 2010년도 12년도 오바마 2기? 2기 1기. 그러면 2008년이죠. 2008년도에 62%였어요. 예, 예. 예, 62%였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말하자면 노멀한 그리고 또 좀 프레시한 클린턴 말 잘하는 아주 달변가가 나오는 바람에 오바마? 아니요. 지금 오바마는 그게 아니라 저거죠.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오바마 저 리버럴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냐 안 뽑냐를 가지고 대판 싸움이. 싸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평균 62 갔죠. 그렇죠. 예. 요번에 아마 그럴 겁니다. 2022년에 60%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60%에서 62%. 그럼 이게 대개 1억 7,800에 3,800만, 1억 4천만 요 정도예요. 네, 전체 그러니까 미국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격전지 투표율을 보면 2016년에 이미 60% 이상 나와요. 그렇지. 지금 이제 말하는 트럼프가 예, 공약을 잘해서 소위 러스트 벨트나 뭐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주들을 그 접전지들을 격전지 혹은 접전지들을 아주 잘 공략을 해서 거기에서 다 뒤집었죠. 그때 뒤집을 때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투표율이 훨씬 투표율이 높아요. 그렇죠. 60, 62, 63, 64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이 격전지에서는 올해 아마 투표율이 65 이상 넘어갈 거다. 그로 들어가서 크죠. 예. 65 이상 넘어갈 예. 거다. 그리고 지금 계속 트럼프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예, 예. 아주 진영적으로 투어를 하고 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골수와 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양쪽 다 46. 저는 저보고 양쪽 다 같아요. 성향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 골수 비중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문제지. 예. 저는 골수 비중이 트럼프 쪽이 높을 거라고 봐요. 아니요, 훨씬 높죠. 예. 그건 뭐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금 통계도 잘 안 잡히는 부분이지만은 대충 어바웃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게 왜 높다고 저는 보냐면 네. 바이든을 찍는 사람은 바이든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좋아서 찍어요. 트럼프가 싫어서. 싫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거든. 네거티브. 그래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 움직이는 파워가 약하다고. 약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유세 때 움직이거나 혹은 무슨 집 앞에 붙이는 사인보드 예. 그런 거 팔리는 거 예. 깃발 팔리는 거 이런 걸 보면 10대 1 정도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도 비중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트럼프 쪽이 훨씬 더 그리고 저기 자원봉사 조직이 예, 자원봉사 조직이나 그래서 이 골수의 비중이 트럼프 쪽이 훨씬 더 너는 높다고 높죠. 봅니다. 이게 그렇죠.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골수 비중을 트럼프는 30%포인트, 바이든은 20%포인트 봤는데 이거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이건 전체 유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모집단이. 모집단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바이든 사이에 부동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작아 이번 선거 특징이. 계속 저기 라스무센스도 그게 보니까 그게 예. 좁혀져 가지고 한 뭐 4, 5% 어떤 데는 5%가 안 되고 어떤 데는 5%. 라스무센은 3% 정도로 3%. 예, 그거 분석해 보면. 라스무센 가지고. 근데 저는 좀 더 봐서 5% 보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기억하시죠? 어제 바레트 지명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바레트 지명하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위험한 지명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이유는 설명해 드리는데 지지율이 그래서 트럼프가 51 가던 게 네. 순간적으로 4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폭망이 50 가다가 43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그 다음에 바로 49로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43이 아니라 46. 46. 예, 그러니까 51에서 46 빠졌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부동을 5%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업무 수행 지지율.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요번 사건 때 5%지 실제로는 한 3% 정도 봐요 이거를. 근데 굉장히 부동층을.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칼라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바이든 성향 사람이 트럼프 찍을 일 없고 트럼프 성향 사람이 바이든 찍을 일 없어요. 그렇죠. 예. 이미 미국이 굉장히 양극화- 유권자가 양극화돼 있기 양극화가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돼 있는 거죠. 예, 팽팽하게 유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골수가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이 투표할 퍼센트가 이게 다 투표해 버리면 미국 투표율 100% 나와. 그렇죠. 97%만 나오고. 그래서 뭐 거의 3억 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 그렇지 않다. 투표는 결국은 많이 올라가면 6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1억 4천만 표 정도까지. 그렇죠. 예년보다 한 4, 5% 포인트. 뭐 조금 더 이거는- 올라가면 62% 포인트.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1억 4천만. 이걸 뭐 65% 특히 70%까지 막 예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1억 4천만 그건 대.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60% 플러스 마이너스 3, 4%에서 결정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전체 네. 투표율로 전체 보면 투표를 보면. 네. 60에서 63 예, 예. 많이 봐주면. 많이 봐주면. 예, 맞아요. 투표율이.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 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 바이든 지지자 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요. 그 게임이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이 특이한 게요. 예, 예. 사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한 3%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떨어지는 후보인데 듣보잡 후보한테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려 3% 나와. 그 일종의 자기 불만의 표시죠. 그러니까 나는 시민으로서 투표를 한다 이가. 근데 하는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나는 다 마음에 안 보기 든다. 싫다. 이게 보통 5까지 나오는데 이번 선거에서 양쪽이 워낙 팽팽하게 양극화돼 있어서 이게 한 3%로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16년도 보니까 뭐 아주 적은 데는 한 2.몇 %가 있고 평균 한 거의 5% 나와요. 그러니까 2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평균 5% 각종 나왔어요. 평균 한 5% 정도 나왔죠. 사표 고집이. 예, 예. 아니 뻔하잖아.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되는 건데 둘 안 찍고 딴 사람을 치고 끼얹고 가서 선거 투표장 가서. 그러니까 미국 재밌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표 고집하는 이 그 도라이성 고집쟁이들. 네. 이 반드시 존재해요 미국은. 존재. 이게 한 3%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별도로 하면 결국은 46대 5 그렇죠. 정도가 지금 성향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전번에 그 에이미 바렛 얘기할 때 예. 이게 이제 에이미 바렛 같은 사람을 지명을 하면 유권자를 굉장히 심각한 가치 판단으로 몰아넣는 움직임이거든. 저게 틀린 건 아닌데 내한테는 좀 불편해.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아니 뭐 저렇게까지 저기, 몰아세울 거 있어. 그냥 좀 일어났다가 좀 좋게 가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죠. 너무 저건 결백한 거 아니야. 난 저거 자유로운 사람인데. 너무 얌체같이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그 업무 제가 그래서 이거 에이미 바렛 몰아붙일 때 이게 올인이다. 그렇죠. 올인이다. 이거는 도박이다. 이건 부동층을 굉장히 흔들리게 할 거다. 아니나 달러. 에이미 바렛 딱 지명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 날 4%. 46% 라스무센 기준 5% 금요일 맞나? 날 금요일 날 51%인가 나왔다가 46%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라스무센 기준. 그랬다가 화요일 날 화요일 토론 끝나고 난 뒤에 아니 화요일 날 다시 그게 다시 올라갔죠. 46%에서. 아니 화요일도 그렇게 낮아요. 안 낮아요. 47인가 갔다가 아, 요번에 이제 수요일 끝나고 현재 날짜 수요일 날 끝나고 40 1. 아니 49. 49. 업무 수행주의지. 업무 수행. 그다음에 저거는 더 심해요. 저기 뭐야 저것도 5% 떨어졌어. 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48대 47로 이기다가 43으로 뚝 떨어지고 바이든은 그렇죠. 51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저기 부동층에 한 5%가 쭉 빠져버린다고요. 네. 저런 짓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트럼프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에이미 바렛에 대해서 그 왜 긴스버그 암 걸려서 죽었다. 나 그 극좌야. 죽어가는 원로 여성 대법관의 마지막 소원. 이 마지막 소원이 이제 그
그 손녀가 그렇죠. 그런 소원을 말했다라고 입으로 떠든 입으로 거야. 떠든 거지, 문서가 뭐. 남은 게 아니라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나 죽거든. 혹시 트럼프 재임 때 요번 임기에 지명하지 말고 다음 임기에 지명해라라는 마지막 라스트 위시를 무시하는 라스트 위시. 저 철면피 냉혈한 트럼프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 감성팔이를 했다고 민주당이.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냐? 사실은 이 양반이 예. 정신 멀쩡했을 때 예. 2019년에 예. 그 인터뷰에 예. 혹시 트럼프 재임 때 돌아가시면 트럼프가 선거에 돌아가시면 트럼프가 지명 안 해야 됩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헌법에 따라 지명해야지. 그래가지고 트럼프 쪽에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제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선거해 때 선거 걸린 해 지명한 케이스가 있어. 그때 선거가 걸려 있지만 우리는 지명해야 됩니다. 지명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가 발언한 그거. 그다음에 긴스버그 긴스버그 발언한 거, 클린턴이 발언한 거, 전부 민주당 사람 발언한 걸로 해갖고. 그 이제 아전인수라 그러죠, 뭐. 그거 있는 아전인수라기보다 아니 그 고난을 왜 포기해? 근데 분리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치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이지. 민주당 주장은 내로남불이죠. 그것도 감성팔이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럴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때 우리 저 백모 선생이 예? 폭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 5% 포인트 툭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걸 다 예상을 하고 말하자면 다진 거예요, 표를. 예, 그거야라고. 나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점에서 트럼프가 그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긴스버그 죽음 임명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희 민주당이나 너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서 물타기 할 거냐. 그렇지, 맞아. 그걸 팩이라 그래요. 팩. 네, 팩 더 슈프림 코트. 그거 근데 그게 옛날에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거 시도하다가 폭망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 갖고 나오면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 내부 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CNN 이런 애들은 팩더 슈프림 코트 하는데 좀 몰아붙이죠. 예. 바이든이 그 얘기를 안 했다고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주요한 논점에 대해서 회피한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게 요번에 너희 집권하면 너희가 숫자가 많아지면 다수당이 되면 대법원 패킹할 거냐 얘기 안 했고 그다음에 거짓말한 거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맞아요. 그 그린 뉴딜 그러니까 녹색 뉴딜. 그거 너 그렇게 가면 너 경제 망하는데 너 그거 지지하냐 안 하냐 할 때 실제로는 자기 홈피에는 지지한다고 써놓고 이거 할 때는 지지 안 합니다라고 바이든이 거짓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예. 그 거짓말했는데 바이든이 아예 처음부터 저 트럼프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막 하고 디스카이 그러고 이 녀석 그러고 이 사람 클라운이라고 광대라고 또 광대라고 그런다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에이미 바렛 임명 쇼크가 한 이틀 갔어요. 네. 이틀 가고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치고 올라왔냐면은 그러니까 29일 이전에 치고 29일 아침 그러니까 아직 토론 있기 전부터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다시 쉽게 얘기하면 되게 비슷해요. 48 성향은. 그렇죠. 중간에 부동이 한 많이 받으면 한 5%, 작게 받으면 3%. 근데 이것까지는 되게 아마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구도로 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모나 우리 조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 같은 46대 46 같은 46 안에 골수의 비중이 이제 조뱅은 트럼프는 한 30% 포인트, 바이든은 한 20% 포인트. 그렇죠. 바이든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골수의 비중이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선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골수에다가 플러스 알파 나가버리면 다 이긴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제 그런 구도예요, 이게 구도가. 이게 별로 그렇게 이제
잘 선명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고 관측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대선 승부처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바이든 지지자들에 비해서 높을 거냐 낮을 거냐예요. 이미 16년에 높았어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크게 높지는 않았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높았죠. 부분적으로 높았어요. 되게 이긴 주에서 저기 격전지에서. 네. 격전지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었으면 아마 저기 클린턴 힐러리가 이겼을 건데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근데 트럼프 격전지에서도 격전지에서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같이 높아졌어요. 같이 높아졌죠. 예. 격전지 같이 높아졌는데 같이 높아졌어 이게. 그러니까 한쪽 그룹만 트럼프 그룹만 높아지고 바이든 그룹은 안 높아지고 지금 이 현상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 지난번 때는 같이 높아졌다고. 같이 높아졌죠. 같이 높아졌는데 이제 예. 트럼프가 같이 높아졌는데 이 신성을 한 데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이 높아졌다기보다 트럼프 쪽이 좀 더 높긴 높았는데 이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 격차가.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게 뭐냐면은 예. 지난번에는 어떨결에 그냥 이 격전이 됐는데 지금은 유권자들의 그 엔스지아즘, 열정이 네. 두 캠프 사이에 굉장히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엄청 차이 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난번하고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고 트럼프한테 보이지 않는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소리예요. 예, 이걸 그래서 이거 저희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예. ET 델타. 이때 E는 엔토지에즘 열정. 예. T는 턴아웃 투표율. 열정과 투표율의 델타는 차이. 예. ET 델타가 트럼프 지지자 그룹과 바이든 지지자 그룹 사이 ET 델타 크다 이번에. 이게 폭이 넓어질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이게 저희 가설입니다. 가설입니다. 예. 근데 이게 2016년 선거에 이게 싹이 보였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에 지금 안 나타나요. 그렇죠. 안 나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방법론이 있죠.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 프레임을 갖다가 함부로 못 바꿔요. 함부로 못 바꾸고 예, 또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바꿔야 될 정도의 확신을 못 하는 거죠. 확신 못 하는 거죠. 근데 옛날 방법론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조사하면 나 트럼프 성향, 나 바이든 성향, 그 46대 46 나와버려요. 부동 중간에 한 5% 끼어 있고. 근데 오케이 이 46 중에는 투표하러 몇 프로가 갈 거야. 옛날엔 이게 비슷했어요. 그렇죠. 근데 열정이 이 티가 확 차이가 나. 그럼 이쪽에서는 46 중에 30% 포인트가 투표하러 갔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70% 아니에요. 대박 70%. 나는 거죠. 그 30%만 투표를 가면은 이거는 뭐 이쪽에서는 70%가 투표하러 가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50%가 투표하러 가서 그러면 그냥 게임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평균 60%가 됐다. 그러면 투표율이 그러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65% 가고 이쪽에 55%가 왔어. 그렇죠. 예. 그러면 평균은 둘이 모집단이 같으니까 평균 60이야 그냥 그래. 그리고 완전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 말고는 전문가 중에 그 헬머트 노퍼스라고 하는 그게 아마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 스토리브룩 대학. 네. 그 교수가 상당히 그 지난번에 8월달에 그 대통령 후보 뽑는 프라이머리 그걸 보고 트럼프 대선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도 사실은 상당히 일찌감치 자기는 91%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할 때 이런 요소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 이제 프라이머리 모델이라 그래서 모델이죠. 네. 결국 프라이머리 때 행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만들어낼 때, 낼 때 하고 공화당에서 당내 후보 만들어낼 때의 그 행태가 유권자 심리와 열정 이런 그 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건데 결국 그게 ET야. 그렇죠. 그게 12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ET를 알 수 있고 ET를 보면 보인다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이 모델로 1990년대부터
전부터 프리딕션을 해서 프라이머리가 25개. 아니. 1990년대부터 90 몇 년경부터 해갖고 하나 딱 틀린 게 뭐냐면은 2000년에 엘고 모델에서 엘고 틀렸어요. 모델에서. 엘고 때. 엘고하고 2000년에 엘고랑 저기 아들부시 아들부시하고. 예. 붙을 때 틀렸고요. 지난 27개인가의 대통령 선거를 이 모델로 해보면은 기록을 가지고 다 이 모델에 적용을 해보면 두 번 틀려요. 2000년 때 한 번 틀리고 1960년에 닉슨과 케네디 때 한 번 틀리고. 근데 1960년 닉슨 케네디 때나 2000년 때나 둘 다 무슨 문제였냐면은 저 문제예요. 그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이미 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원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패턴과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트럼프가 극도의 경계에 들어가 경계하고 있고 그다음 나중에 오디팅이 아주 철저할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부정선거 감시해라. 해라 그러고. 이 부정선거 감시단 이름이 트럼프 군대예요. 아미 포 트럼프. 아미 포 트럼프. 오케이. 트럼프 군대. 하여튼 이름 잘 지어. 살벌해요. 아미 포 트럼프. 약칭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폴 워처인데 그게 아니라 아미 포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이거 별도로 이름 개명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2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 한 후보에 대한 열투 수준, 열정과 투표율 수준하고 이쪽 후보에 대한 열투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라는 게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의 숙제인데 뭐 또 전문가들도 우리 지금 선거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숙제인데 이 역동적 변수 혹은 보증값 이걸 어떻게 요번처럼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지난 120년 동안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굉장히 정성적인 요소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계량하려면 쉽지가 않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보증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선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연구가 들어가겠네. 예. 지금은 뭐 당장 지금 우리 조뱅이 제기한 이 보정값을 비교적 접근하는 게 트라팔가 그룹인데. 그렇죠. 트라팔가 그룹은 참고로 말하면 그 일반적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라 정치 컨설팅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주별로 해주고 발표하는 데이터는 표면만 발표하고 돈을 내야 좀 더 사고 그 다음에 더 돈을 내면 더 깊게 내주고. 그럼 뭐 요 비슷한 것들을 실행을 할지 모르겠네. 근데 그건 이제 포멀라이즈는 안 하고. 자기들의 보정값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보정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보정값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죠. 그 군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수익이니까. 네, 근데 그 보정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개발됐는지 개발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트라팔가 그룹들은 얘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어떤 보정값이나 판단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요번 선거의 특징을 보면 중간에 부동층이 극도로 작다. 그렇죠. 양쪽으로 분열돼 있다. 분열돼 있다. 그 다음에 특히 격전지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유권자 집단 중에 이 그룹에서 더 투표율이 높냐, 저 그룹에서 더 투표율이 높냐에서 결정된다. 네,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면 이것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얘기를 하면 이 트럼프 지지 집단 그룹, 그다음에 이 바이든 지지 그룹 사이의 열정과 투표율 차이, ET 델타가 120년 미국 정치 사상 이번처럼 벌어진 경우가 없다. 그게 또 뭐 코로나가 한몫했죠.
아니. 코로나에 대한 그 핑계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약간 그림자 후보 비슷하게 버추얼 캔디데이트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나오니까 언택트 그 말하자면 뭐 이런 거하고 그런 거보다도요. 네. 후보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이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가 없는 게 광범한. 그거는 기본이고. 네, 코로나가 뭐가 다 떠나서 카리스마가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바이든의 얘기를 보면 실현되기 어려운 뭐 텍스를 뭐 몇 조 달러를 올리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미국 지금 건물을 다 뜯어 고쳐서 친환경 건물로 만든다는데 그린 뉴딜이 100조 달러짜리입니다. 1 트릴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100조 달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디 무슨 저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전부 그린 사회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공상과학적인 꿈 같은 소리가 조금 있고 나머지 소리는 다 뭐냐면 트럼프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심플해.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저는 이런 고상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리가 바이든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열정이 안 생기죠. 그게 왜 트럼프 1차 하고 난 뒤에 예. 그 미국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혹은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혹은 undecided 아직 직정한 후보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유권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트럼프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표명을 하더라고요. 예, 저기 어디야 펜실베니아. 폭스뉴스가 펜실베니아가 이제 대표적 격전지거든요. 예. 트럼프 요새 뭐 한 달 사이에 펜실베니아 4번인가 5번 갔는데 대표적 격전지죠. 지난번에 펜실베니아에서 2만 표로 이겼거든. 그렇죠. 아주 간신히 이겼죠. 레이저 씬이라 그러는데 면도날 폭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레이저 씬. 면도날처럼 얇은 그 차이로 이겼다고요. 근데 펜실베니아를 근데 거기서 이제 폭스뉴스가 아시지만 6명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호텔 그 조그만 회의실에 그래서 2명은 트럼프 지지자, 2명은 바이든 지지자, 예. 2명은 부동층. 예. 그래서 불렀는데 얘기 같이 부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본 거예요. 예. 토론을 보고 나서 뭐 그 질문에서 누가 액티브하고 열정적이냐. 누가 액티브하고 열정적이냐에서는 4명이 저건 트럼프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그 다음에 그 부동층 2명한테 부동층 2명한테 물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반응이 그야 뭐 저렇게 쌍스럽게 싸우냐. 그렇지. 첫 이야기가 뭐 이렇게 쌍스럽게 정말 좀 시체 말로 그냥 쪽팔린다 그냥 막 그렇게 우리나라 부끄러운 나라가 되냐.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이 저도 그랬잖아. 조 박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오늘 이거 완전 개싸움이야. 그렇죠. 개싸움. 근데 전화로 그랬잖아요. 왜 개싸움 하냐.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나 저 꼴 보기 싫어서 안 찍겠다라 그러고. 그렇죠. 부동층 중에 하나가. 부동층 중에 다른 한 명은 나 저 일할 놈 보니까 그나마 트럼프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찍겠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네, 트럼프 찍겠다. 그러니까 부동층 5% 중에 만약에 그 퍼센티지가 맞다면 25%지. 아니요. 20%가. 2.5%는 기권. 2.5% 포인트는 2.5% 포인트는 트럼프. 그러니까 부동층 중에서. 예. 근데 저 효과가 부동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투표. 아까 보셨지만 저게 여기가 다 단다고. 저기 26이라고 돼 있는 저 하늘색 저게 점점 약화돼요. 트럼프는 저게 밀도가 딱 한 색깔로 딱 모여 있다고요. 그렇죠. 골수 성향으로. 근데 민주당 쪽은 저 부동층이 슬슬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저기도 영향 미친다니까. 26%에도. 그렇죠. 이쪽에 골수 지지층에 대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의 확보.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빠져나가고. 저게 트럼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건데 영리한 건데
분명히 소구 대상은 핵심 소구 대상은 부동층도 아니고 바이든 성향 사람도 아니야. 아니야. 핵심 소구 대상은 자기 식구들이에요. 자기 식구들 맞아. 아니 우리 식구만 해도 전체 유권자의 46%인데 여기서 10% 포인트 투표율 올라가면 게임 끝난다. 그렇죠. 나 바깥에 얘기할 거 없다. 그래놓고 바깥에는 당신들 지지자는 못 써. 얘는 부패한 애고 얘는 무기력한 애고 저거 봐 나이 들어가지고 동양 그릇 들고서 펴주세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펴주세요. 저진핑이고 이게 차이나 그렇죠. 프로 차이나고 아주 부패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딱 봤을 때 미국은 문화가 탑5 문화거든요. 그렇죠. 답하죠. 굉장히 탑5 문화예요. 그렇죠. 미국 문화라는 게. 우리 같이 뭐 처음 보고 이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탑하냐면 나는 그게 그 일화가 제일 그게 한 6, 7년 된 건데 젊은 애가 혼자서 등반을 하다가 돌에 팔이 끼어서 산에서 조난을 당한 건데 이게 팔을 못 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2, 3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멀쩡한 젊은 애야. 여기를 묶어서 지혈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 관절 사이에 주머니 칼 넣어서 팔을 끊었어.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그렇게 이렇게 요번에도 똑같잖아. 그 저기 포틀랜드에서 그렇죠. 포틀랜드에서 그 백인인데 그 앤티파 지지자야. 근데 그날 무슨 날이 있었냐면 그 시위대 옆으로 지나가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 행렬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놓고 트럼프 지지자 하나가 그 포틀랜드 그 BLM 그 시위대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야 저기 트럼프 지지자 있어 저기 있어 하고 막 떠들더니 한 놈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쏴 죽였잖아. 그렇죠. 쏴 죽이고 나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에 가서 총 딱 세워놓고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방보안관들이 딱 덮치니까 총 들고서 쏜다고 딱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 사살됐죠. 그러니까 죽겠다 이거야. 자기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탑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와서 말도 어저께 바이든 보세요. 저 착해요. 쟤는 나쁜 애예요. 저 착해요. 쟤는 나쁜. 결국 그 소리인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저 와랄거려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끓는 피를 막 사람들 데우는 그게. 예, 아니 한쪽은 그냥 그 무식한 미식축구라는 운동을 만든 애들인데. 그러니까 같은 운동이라도요. 럭비하고 그렇죠. 미식축구는 많이 다르죠. 테스토스테론 양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공격성의 양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그레시브하죠. 이제 그래서 이건 내가 저 사람을 되든 안 되든 대통령 정도 하려면 야 저 그릇으로는 안 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NN부터 절대로 다시는 토론하면 안 된다고 떠들잖아. 아니 60대 28로 이겼다며 토론해서 63대 28인가 뭐래요. CNN의 주장에 의하면 아니 그러면은 계속 토론하면 바이든 당선되겠네. CNN부터 절대로 토론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탑한 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자가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한테 표 주세요. 이러고서 표 국어를 다니면 그 표가 가요. 그러니까 어투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소설 쓰고 앉아 있고 네. 소설 쓰네 네. 한마디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위트 라이즈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달콤한 거짓말로 쫙 발라져 있잖아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크리스 월러스가 요번에 사회자 굉장히 편파적이었거든. 2대1로 싸웠다 그랬잖아. 2대1로 싸웠다. 근데 사실은 바이든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트럼프를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하나는 화이트 슈프리머시. 그러니까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 그룹을 당신이 비난하겠냐 내놓고. 그럼 트럼프가 이때까지 화이트 슈프리머시 그룹을 많이 비난했어요. 예. 많이 비난했죠. 많이 비난했다고. 그리고 그 질문할 때 샬럿스빌 얘기도 했잖아. 당신은 백인 우월주의 그 집단에서 그 2018년 17년 사건이었죠. 예. 그 백인 우월주의 한 도시에서 그 이제 트럼프 지지 진영 중에 백인 우월주의가 섞인 그런 집회가 있었고 하나는
트럼프 반대 지표가 있는데 이 트럼프 지지 진영의 젊은 애 하나가 차량 몰아가지고 반대 진영에 치여 죽였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fine people이 있고 양쪽에 다 bad apple. bad apple. 그러니까 문제 있는 썩은 사람이 사람, 썩은 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딱딱 저기 짜가지고. 어떻게 땄냐면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they are fine people 훌륭한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언론에서 밟았다고요. 근데 그게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 아는데도 그날 당신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내놓고 하겠냐. 그러니까 트럼프 좀 황당하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비난 많이 했었거든. 그렇죠. 근데 사회자가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가 그 2016년, 2015년 세금이 그 미국이 저게 있는 모양이에요. 사업가들이 법인처럼 사업가들이 투자해서 리스크 진 것에 대해서 손해 본 것, 법인세가 그렇잖아.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손해 본 거를 반영해서 금년에 돈 벌어도 그걸 차감을 해주잖아요. 차감해주죠. 예. 미국의 그 텍스 리턴이 개인한테도 있나 봐요. 개인한테 있죠. 예.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세금 내놓고 리턴 받은 거 하면 결국은 두 해 동안 세금 낸 게 한 $800 돼요. 예. 그러니까 너 세금 얼마 냈냐 물었는데 그러니까 나 수백만 달러씩 냈어. 맞지? 리턴 맞지. 받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 묻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제도에 의해서 아니 네, 그렇죠. 당연히 제도고 누구든지 미국은 왜 세금을 포탈하면 감옥을 가잖아요. 여기처럼 탈세가 그냥 벌금으로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장기적으로 굉장히, 감옥 가요. 그래서 미국은 저기 뭐야 전부 우리 개인 사업자들처럼 예. 전부 세무사랑 거래를 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에 다 세무사랑 머리 맞대고 다 정산하고 다 해서 절세를 어떻게 절세할 거냐가 모든 그렇지.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게임이야. 권리죠, 그것도.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군사 외교 미중 전쟁을 전혀 조명을 안 했고 전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곤란한 네. 질문을 이렇게 할 때 실드 치준다 그랬죠. 예. 예, 그냥 더 내가 대답할게요라고 바이든 말린 적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있죠. 예.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옆에 있는 대변인이 트럼프는 그냥 2대1 토론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토론에 다 적응돼 있어. 뭐 anyway. 말카니니가 이쁘장한 여자애. 여자가. 그러니까 똑똑하네요. 하버드 나온가 그래.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할 수 있지만 오케이 나는 2대1 싸움까지 가고 해서 레디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자신감과 그러니까 그 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이 개싸움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트럼프가 할 것 같아라고 딱 그거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잖게 뒤로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서 텐선비, 텐선비, 10선비라고 보통 그거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 누구죠? 그 졌잖아, 미트럼니. 미트럼니.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뒤로 빠져서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박살난 거거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얘기. 그게 이제 앞으로 보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국내 언론은 전부 CNN 닮아가지고 요번 토론에서 바이든이 대승을 했고 대세는 바이든으로 굳혀가고 이제 트럼프 코런타인 갔으니까 트럼프 코비드19 자가격리 뭐 이러면서 트럼프 이제 코비드19 이제 걸렸으면은 이제 걸렸다고 대서특필하고 일면에 이제 다 쓰게 생겼어. 그거 아세요? 좀 우리 사회에서 알만한 중요한 분들인데 갑자기 바이든 바가 생겼어요.
그러죠. 막 적으셔가지고 아주 적으셔가지고 바이든 되는 이유, 그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중요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아주 그냥 개땡땡으로 만들지. 개땡땡 만들고 이런 바이든 또 이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 뒤에서 실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들 왜 저럴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조중동 국민의힘 특히 조중동의 관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조중동의 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평생을. 이게 참 힘든 모양이야. 그래서 빠진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적 관점을 못 가지는 거죠. 모르지. 뭐 또 관리하잖아 또. 조중동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무식한 거,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젊은 기자층에 빼딱한 거. 그러니까 중국 대세론. 그러니까 그 무식한 거 그러니까 조중동은 기본적으로 중국 대세론 아니면 중국 간첩 아니면 분단 수국 이득권 셋이에요. 그게 작용하고 있어. 예, 아주 개별적으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아주 무식한 중국 대세론. 이거 무식한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대세가 되냐고. 그 다음에는 중국 간첩도 들어와 있을 거고 그 영향력도. 그리고 이제 분단 수국 이득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돼야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자, 뭐 예, 오늘 쉬시는데 조금 너무 시리어스한 게 하지 않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대선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트럼프 지지자 총수와 바이든 지지자 총수는 비슷하다. 네, 그렇죠. 근데 추정컨대 트럼프 지지자 중엔 골수의 비율이 무지하게 높고 바이든 지지자 중엔 골수의 비율이 낮다. 2016년 당선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그 포인트더라. 그 포인트인데 26년만 해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년 라스무센에서 보면 트럼프 지지자 그거하고 바이든 지지자 그거의 여론조사하고 득표율이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죠. 근데 올해는 그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똔똔 나왔는데 득표를 딱 가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올해는. 트럼프 훨씬 많이.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전화 왔는데 저 바이든 좋아요, 저 트럼프 좋아요, 누구든지 해요. 저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권자 사전 등록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우편 투표 되게 복잡합니다. 그거 안 틀리게 다 기입하고 다 그거 봉투 앞뒤에 제대로 쓰고 보내는 게요. 정신 나가요. 우리 저기 못 마시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투표소에 가면은 찍냐? 어떨 땐 줄 3시간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휴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무일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줄을 3시간씩 기다려 어떨 땐.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미국에서 투표한다는 게. 그러면 그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이 특히 격전지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근데 이때까지는 여론조사상에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특히 트라팔가 그렇고.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나서 이때까지 그 12 델타 반영하던 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헬머트 노포스 그 결국 그 교수 이야기가 프라이머리를 기준으로 본 열투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열정 투표율 차이. 그거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예. 차가 의외로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것과 별도로 여론조사는 투표 날짜 가면 트럼프가 약간, 그러니까 라스무센 기준 약간 유리할 정도 나올 겁니다. 지지율이나 이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 지지율에서는 53, 4. 그 다음에 바이든이랑 다이다이를 붙인 그 화이트하우스 워치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기서는 트럼프가 한 1% 포인트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떴어요? 예. 지금 끝날라고 봤더니 우리 캐스터출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40분인데 예, 우리 예. 시간으로 2시에 예. 트럼프가 올린 트위터에 보면 이제 오늘 밤 거기는 이제 밤이죠. 자기와 멜라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가 코비드 19에 포지티브하게 나왔다. 아까 그 양성. 호프 힉스 때문에 쿼런타인 들어가면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e will begin our quarantine.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리커버리 프로세스를 바로 시작을 한다. 회복 그 치료를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국 국민과 함께 이걸 이겨낼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우리 얘기해왔지만 트럼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은 더 결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감이 이 영감이 70대 중반 영감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그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리커버한다. 그리고 앞으로 뭐 2주면 치료 끝나잖아요. 요새. 끝나죠. 2주면 예, 그죠? 끝나죠. 2주였던 것 같은데 미국의 평균 그렇죠. 2주면 끝나죠. 우리도 뭐 2주 3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끝내놓고서 엄청 하고 야 저런데 저게 겁나가지고 베이스먼트에 숨어 있는 저 녀석은 누구냐? 뭐 그렇게 바이든은. 있었고. 그런 이제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 하고 환자 예우를 갖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 왜 요번에 저기 8.15 때 해가지고 포지티브 나왔는데 잘 먹고 그 안에서 저기 유튜브 하고 신혜식 같은 친구는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두고 봐야 되고 저걸 잘 이겨내면은 다른 이 액티비티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엔서시즘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쓰고 다니면서 베이스먼트 조우 베이스먼트 한 거랑 다른 그 코비드에 걸린 수십만 사람들과 같이 수백만 사람들과 같이 나도 환자로서 이겨가면서 하자. 대통령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대통령이 코비드에 걸리겠냐. 겁 없이 일을 했으면. 또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컨틴전시를. 컨텐츠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걸릴 거면 지금 걸린 게 훨씬 다행이죠. 훨씬 다행이죠. 왜냐면 털고 라스트 피치로 라스트 피치로 가시고 10월 중순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월 한 16일, 17일, 18일, 20일부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정말 드라마가. 드라마가 장난 아니네. going on.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